유령 이야기? 아니, 우리 마을엔 그런 건 없어. 대신 제이콥 이야기가 있긴 해. 유령 얘기랑 비슷한 거라면 그게 전부야. 정말 듣고 싶어?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좋아. 단 중간에 끊지 마. 내 얘기가 끊기면 짜증나거든. 자, 제이콥 에모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네. 오해는 하지 마. 나쁜 애였다는 건 아니니까.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에서 잡일 맡기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어떤 곳에서도 특출나게 뛰어난 면은 없었지. 만물 박사였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이런 말에 살아있는 증거였어. 대부분은 그 자신의 의지 부족 때문이었어. 제이콥은 이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했어. 자동차, 드론 조종, 상점 관리, 이것저것 말이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끝까지 하지 않았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여러 번 그 문제로 따졌지만 모두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었어. 만족스럽지 않았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인내심이 많거나 그 문제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어. 그러니까 제이콥이 해외로 떠나는 건 아마 불가피했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길 건너에 살고 있는 거트루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 궁금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야. 어쨌건 아무도 그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 모두 그 여행이 그의 야망을 꺾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그 야망을 채워줄 거라고. 젠장, 우린 그에게 송별 파티까지 열어줬어. 우리 모두가 꽤 친절했다고 생각해. 어쨌든 제이콥은 6년이었나 7년 정도 떠나 있었어.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고 이것도 아마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야 될 거야. 어쨌든 결국 제이콥은 돌아왔어. 그리고 변해 있었지, 당연히도. 상냥하고 활기차고 항상 웃고 있었어. 그리고 우린 곧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됐지. 그가 가져온 기념품을 하나 보여줬거든. 새까만 막대기 하나. 연필길이지만 질감은 분필 같았어. 우리 모두 왜 그렇게 단순한 게 그를 그렇게 들뜨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했어. 그가 시연을 보여주기 전까진. 종이 한 장을 가져다가 그 막대기로, 젠장, 더 나은 단어가 있어야 할 텐데 막대기라고 밖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아무튼 그 막대기로 그는 대충 원을 하나 그렸어. 그런데 그 원이 떨어졌어. 그리고 종이 테두리 위에 놓였지. 분명 원을 그렸는데 스케치북엔 돌멩이가 있었어. 그리고 제이콥이 종이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그 돌멩이는 이리저리 굴러다녔지. 마치 스크린에 비치는 오래된 영화 영상기처럼 말이야. 얘야, 이게 얼마나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지 나도 알고 있어. 믿기 싫으면 그냥 가.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난 내가 본 걸 알고 있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말이야. 우리 중 누구도 할 말이 없었어. 뭐라고 해야 했겠어,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시연을 보여줬고 서로 싸우거나 완벽한 인간 피라미드를 만드는 등 다양한 것들을 보여줬어. 우리 모두 직접 보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
제이콥은 곧이어서 쇼를 하겠다고 발표했어. 관객들이 원하는 걸 뭐든지 그려주면서 집세와 밥값을 번다고 했지. 그 얘기로 우린 한참 논의했어. 결국 그는 우리를 설득했지. 쇼는 안전하게, 그리고 그림들은 윤리적이게, 돈도 잘 벌 수 있을 거고 독특하면서 소문 같은 건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어. 불쌍한 제이콥. 내가 그 순간에 휩쓸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바로 징조를 잃고 그 끔찍한 걸 반으로 부러뜨려서 그 불쌍한 자식을 구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의 난 젊었고 우리 모두 그랬어. 우리는 모두와 공유할 놀라운 경험이라고 봤고 그를 격려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했어. 그때 당시 그는 지역 라디오나 방송국에 연출이 없었어. 인터넷은 10년 후에나 나올 거였고. 그래서 빈털터리 예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랬지. 전단지로 쇼를 광고한 거야. 전단지가 도시 사람들한텐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선 꽤 눈길을 끌거든. 게다가 제이콥의 전단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작은 영상들이 뛰어오르고 하면서 더 눈에 띄었어. 첫 쇼엔 아마 60명 정도 왔을 거야. 아마 훨씬 더 많았을지도. 그리고 그의 쇼는 환상적이었어. 누군가 연극 장면이나 영화 배우들을 외치면 제이콥의 손이 흰 벽 위로 빠르게 움직였지. 마치 새가 날아가듯이. 그가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준다면서 돌을 만들었을 땐 자신의 실력을 자제했던 게 확실했어. 그의 사파들은 모두 정확했고 몇 분 만에 놀라운 인간 형상을 만들 수 있었어. 생각해보니 그 장면 중 10분 이상 걸린 건 기억이 안 나. 모두 정말 잘 만들어진 장면들이었어. 기사가 성으로 돌격하는 걸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 내부까지 그렸어. 반으로 쪼개진 웨딩 케이크처럼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기사가 벽을 오르고 지하 감옥으로 가면서 적들과 맞서 싸우고. 아니, 현실적이진 않았어. 하지만 그게 매력의 일부였어. 우리 중 누구도 뭔가 진짜로 기대하면서 들어갔던 건 아니었거든. 장면이나 스케치가 끝나면 캐릭터들이 벽을 떠나거나 그가 벽을 하얀색 페인트로 덮었어. 이게 좋은 점이었지. 방의 내벽을 모두 하얗게 칠하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진 쇼가 끝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 한편 제이콥은 나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 내가 말했었지. 돌아왔을 때 극도로 활기찼다고 말이야. 활력이든 열정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건 녀석을 떠나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오히려 그 안에서 자라는 것 같았고 제이콥은 그걸 너무 즐겼어. 눈은 더 커졌고 점점 덜 자게 됐고 말과 의견이 더 급진적이고 광적으로 변했어. 그는 결코 약골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기 시작했지. 한두 달이 지나고 제이콥의 관객은 산불처럼 늘어났어. 마을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제이콥의 예술을 보기 위해서 돈을 냈고 그는 더 큰 장소를 빌려야만 했어. 이젠 한 장면이 끝난 후 멈추지 않았어.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고 4개의 벽은 금세 채워졌지. 때로는 장면들이 섞이는 흥미로운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관객들은 그걸 참 좋아했어. 그리고 그림 주제들이 더 거칠고 부도덕해졌어. 괴물들은 더 기괴하고 창의적으로 변했고 전사들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그런 무기를 사용했어. 모두 관객의 관심을 위해서. 제이콥은 그렇게 자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어. 우린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그는 술꾼이자 바람둥이가 됐지. 그와 함께했던 여자들 중 일부는 그가 한밤중에 깨어나서 막대기로 스케치북에 낙서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 얼굴엔 거대한 미소를 띠고. 대부분은 그가 그녀들의 누드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지만 한두 명이 그 노트를 흘끗 봤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 익명의 소수는 그 그림들이 절대 누드 그림이 아니었다고 했대. 하지만 그들이 누구든 그가 뭘 그리고 있었는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스케치북이라든지 전단지는 찾으려고 하지도 마. 벌써 다 없어졌거든. 그래서 요점은 그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결국 모든 것을 망친 게 망할 그의 음주였거든. 그의 공연 중 어느 날 밤, 그가 환호하는 관객 앞을 걸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 제이콥이 완전히 취했다는 걸. 난 앞줄에 있었고 3미터 밖에서도 그가 풍기는 버번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 그렇게 쇼가 시작됐고 그는 관객이 추천한 여러 스케치와 시나리오를 진행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누군가 자화상을 그리라고 요청했어.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환영했어. 그의 창조물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했던 것 같아. 그도 결국 동의했지. 제이콥이 자기 코트의 마지막 두 선을 연결하자마자 넓고 광대한 벽에 있던 모든 캐릭터가 멈췄어. 그리고 새롭게 그려진 제이콥을 똑바로 쳐다봤지. 연인들은 키스를 멈췄고 광대들은 웃음을 멈췄어. 그리고 로봇들은 해적과의 싸움을 멈췄지. 모든 게 멈추고 제이콥 사파를 쳐다봤어. 관객들은 즉시 조용해졌어. 그 순간에 제이콥 얼굴이 기억나. 자기 실수에 대한 끔찍한 이해로 가득 찬 창백한 하얀 얼굴. 그는 쇼 전에 내놓은 걸 깜빡한 하얀색 페인트통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 그들은 가짜 제이콥을 보고 있었어. 그 제이콥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기만의 검은 막대기를 꺼냈어.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문을 그려냈어. 그가 문을 자기 쪽으로 밀자 문이 열렸어. 그러고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강당으로 걸어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적인 지옥 같은 대혼란이었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마구 출구로 달려갔고 제이콥이 그렸던 캐릭터들, 현재 벽에 있는 것들과 이전에 덮이기 전에 떠난 것들이 자기들만의 출구로 뛰쳐나왔거든. 파일을 던지고 레이저를 쏘고 불이며 독이며 온갖 불가능한 것들을 뿜어냈어. 난 출구에 충분히 가까워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지. 그러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 그 장면은 영원히 나를 괴롭힐 거야. 제이콥의 머리가 자기 창조물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의 복사본이 만든 문을 통해서 말이지. 그 후 당연히 강당은 불에 탔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캐릭터가 탈출했는지, 가짜 제이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진 전혀 모르겠어.
그 사고 때문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16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서 소방차들이 왔고, 당연히 소방대가 오니까 경찰도 왔지. 그리고 경찰이 오니까 정부 기관도 왔어.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어. 전단지와 제이콥이 만든 모든 예술품을 가져갔고, 모두에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구금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어. 그래서 화재는 결국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무지하다면서 비난을 받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모두 결국 삶을 이어갔어. 제이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됐지. 지금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 제이콥은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란 거. 그림은 움직이지 않잖아. 스스로 행동하거나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미지일 뿐이지. 제이콥은 생명을 창조하고 있었던 거야. 다른 차원의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들을 만들고 있었어. 인간이 절대 가져선 안 되는 힘으로 말이야. 그는 그 힘에 취해버렸고, 그가 받은 벌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을지도 몰라. 그나저나 정부가 2가지 실수를 했어. 모두를 침묵시키는 데는 엄청 잘했지만 증거가 남아있거든. 폐허는 여전히 거기 있어. 강당의 그 폐허. 곧 재건축을 시작할 거라고 들었어. 그러면 누군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남은 증거를 모두 지워버리겠지. 하지만 난 거기 한번 다시 간 적이 있어.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몇 년 뒤에 딱 한 번. 잔해 사이에서 째로 뒤덮인 채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봤지. 그래서 더 가까이 가봤어. 벽엔 제이콥의 머리에 손이 있었어. 3년 전과 똑같은 손. 땀에 젖어 있었지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게 확실했지. 하지만 그 손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었어. 마치 붙어 있어야 할 몸이 여전히 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실수였어. 2번째는 그 창조물들이야. 말했듯이 얼마나 많이 탈출했는지, 정부 요원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서 잡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말해줄게. 마을 외곽 저기 키 큰 풀밭 초원, 거긴 절대 들어가지 마. 절대로. 그래, 밤에 봤던 그 하얀색 형상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지. 그것들은 유령이 아니야. 우리 마을엔 유령 이야기 따위는 없어. 유령보다 훨씬 더 나쁜 게 있지.